선생님이 뭘 안다고! 우리 애 교육에 간섭해요! 이 말과 함께 며느리 정윤서의 손바닥이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수많은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온 송미라. 그런 미라의 뺨에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남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4년 전 미라가 정년퇴직을 하던 그해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 김동현이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날이었죠.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32살의 아들. 미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소개한 여자는 정윤서라는 이름의 29살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윤서입니다. 대형마트 화장품 코너에서 일한다는 윤서는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미라는 첫 만남부터 이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었죠. 요즘 젊은 여자들처럼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차분하고 예의를 아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윤서는 미라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미라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죠. 그 모습이 미라에게는 참으로 기특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걱정입니다. 그러게 뭐.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그렇지. 천천히 배우면 되는 거야. 미라는 윤서를 친딸처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으로 보건대 윤서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죠. 무엇보다 아들 동현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사돈인 윤서의 아버지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 부유하지는 않아 보였지만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미라는 돈보다는 사람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윤서는 결혼식 날에도 미라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라는 확신했죠. 이 아이는 분명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신혼 초기 윤서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의 기호에 맞춰 반찬을 만들었죠. 미라가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쌓인 피로감을 알아차리고는 발 마사지까지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라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정년퇴직 후의 공허함도 며느리 덕분에 많이 달래졌죠. 미라는 퇴직 후 성북구 자택 1층에 작은 분식점을 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였고 이웃들과의 정도 두텁했죠. 무엇보다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를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분식점까지 차리시다니. 윤서는 미라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나와서 분식점 일을 도왔고 미라의 떡볶이 레시피를 열심히 배웠죠. 미라 선생님,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35년간 동네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미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많은 학부모들이 예전 선생님을 반가워하며 분식점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준이도 이제 곧 학교 갈 나이인데 선생님한테 미리 배워두면 좋겠어요. 윤서는 첫째 손자 하준이에 대해서도 미라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7살 하준이와 5살 소율이. 두 손주는 미라에게 삶의 기쁨이었죠. 할머니, 떡볶이 맛있어요. 하준이가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미라는 행복했습니다. 35년간 남의 아이들만 가르치다가 이제야 진짜 자신의 손주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현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정도 화목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윤서의 아버지가 자주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사부인 댁 장사가 정말 잘 되시는군요. 이 자리가 참 좋습니다. 사돈은 미라의 분식점을 둘러보며 계속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 속에 묘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미라는 그때 알지 못했죠. 어머니, 요즘 프랜차이즈 사업이 대세라던데요. 분식점도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어떨까요? 윤서가 슬그머니 제안했습니다. 미라는 그저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소소한 장사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윤서는 자꾸 사업 확장을 이야기했죠. 아직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미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윤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죠. 서두를 일은 아니네요. 하지만 미라는 그 순간의 윤서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을 말이죠. 어머니, 이 떡볶이 레시피 혹시 누구한테 배우신 건가요? 윤서는 미라의 요리 솜씨에 대해 자주 물어봤습니다. 마치 그 비법을 알아내려는 것 같았죠. 미라는 단순히 며느리가 요리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아이들 간식으로 만들어주던 것들이야. 별거 아니야. 미라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줬습니다. 교사였던 습관 때문인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죠. 그 무렵 동현의 승진이 확정됐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하며 연봉도 많이 올랐죠.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아들아. 정말 대견하다. 미라는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보람이 있었죠. 어머니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동현도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이 오래가지는 않았죠. 어머니, 저희가 이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미라는 갑작스러운 이사 얘기에 당황했죠.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왜? 아이들이 크니까 방이 좁아서요. 그리고 동현이도 승진했으니 그에 맞는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윤서의 말에는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격에 안 맞는다는 뉘앙스였죠. 하지만 미라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터전이고 분식점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자꾸나. 미라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윤서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라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서 불편함을 느꼈죠. 어머니, 하준이가 요즘 영어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요. 윤서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7살 아이에게 영어 학원이 필요한지 의문이었죠. 아직 어린데 놀면서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미라의 교육과는 달랐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어릴 때부터 학원에 떠밀려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늦으면 따라잡기 어려워요. 윤서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래도 아직은 엄마, 윤서가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일찍 시작하는 게 맞다고 하던데요. 동현이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미라는 섭섭했지만 며느리를 생각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죠. 그렇게 작은 균열들이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목한 가족이었지만 미라는 점점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분식점 장사는 어떠세요? 윤서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뒤에 숨은 의도를 미라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동네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보람이 있구나. 네,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너무 힘드시지는 않으세요? 윤서의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미라에게는 왠지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일하는 게 즐거워.
하지만 미라의 대답에도 윤서는 계속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미라가 알게 되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죠. 며칠 후 미라는 동네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미라 선생님, 사돈분이 요즘 힘드시다면서요? 동네 이장님이 귀띔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최근 공사부도를 당했다는 것이었죠.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미라는 의아했습니다. 집에서는 그런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요즘 건설업계가 워낙 어려우니까요. 조심하세요. 이장님의 당부가 왠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때만 해도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날 저녁 미라는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서야,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우시다면서? 윤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 그냥 일시적인 어려움이에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며느리를 다그치고 싶지는 않았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 미라의 따뜻한 말에 윤서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미라가 판단하기 어려웠죠. 그날 밤 미라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죠. 응, 엄마. 걱정하지 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윤서는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들어봤죠. 어머니, 분식점 자리가 정말 좋아. 상권도 괜찮고. 시간만 좀 더 주면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알았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 윤서는 통화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거실에 홀로 남아 윤서의 말을 곱씹었죠. 계획이라니. 내 분식점이 무슨 계획에 들어있다는 걸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내가 밤에 전화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그저 웃으며 넘어갔죠.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그날부터 미라는 윤서를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 떡볶이가 좀 짠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미라의 음식에 대해 한 번도 불만을 표한 적이 없던 윤서였기에 미라는 당황했죠. 그래, 내가 실수했나 보다. 미라는 당장 간을 맞춰보려 했습니다. 35년간 학교 급식도 검수하고 동네 잔치 때마다 음식을 담당해온 자신의 실력을 믿었거든요. 요즘 나이 드시니까 미각이 변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먹으려고 해요. 윤서의 말에는 미라를 늙은이 취급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탓할 수는 없었죠. 그래, 알겠다. 앞으로 조심하마. 미라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음식을 할 때마다 윤서의 눈치를 보게 됐죠.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라가 정성스레 끓인 미역국을 윤서가 고개를 저으며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그냥 샐러드 먹을게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다이어트라니. 윤서는 원래 마른 편이었는데 무슨 다이어트가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손주들이었습니다. 하준이와 소율이도 엄마를 따라 할머니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저도 샐러드 먹을래요. 7살 하준이가 엄마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5살 소율이도 따라서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들아, 할머니가 만든 미역국이 얼마나 맛있는데. 미라가 안타까워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엄마 말에 세뇌된 상태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서구식 식단에 익숙해서 그래요. 시대가 변했어요. 윤서는 마치 미라의 음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영양 균형을 생각해 음식을 해온 미라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죠. 그 무렵부터 윤서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공손하긴 했지만 말끝마다 미라를 가르치려 드는 뉘앙스가 생겼죠. 어머니, 요즘은 아이들 교육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무조건 혼내면 안 돼요. 하준이가 버릇없이 굴 때 미라가 타이르려 하자 윤서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래도 예의는 가르쳐야지. 아니에요. 아이의 자존감이 중요해요. 선생님은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방식이라니. 미라는 35년간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하거라.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죠. 어머니, 분식점도 이제 좀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윤서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바꾸고 메뉴도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 바꾸자는 것이었죠.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손님들이 요즘 트렌드를 좋아해요. SNS에 올릴 만한 예쁜 공간이어야 손님들이 많이 와요. 윤서는 자신이 SNS에 많이 올린다며 미라의 분식점도 인스타그램에 홍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미라는 망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소박한 분식점이 좋았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보수적이세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따라가야죠. 윤서의 말이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라가 틀렸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죠. 그 무렵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윤서가 미라 몰래 분식점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네 부동산에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미라 선생님, 며느리분이 부동산에서 뭘 물어보시던데요. 단골 손님이 귀띔해준 말이었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랐죠. 뭘 물어봤는데요? 이 근처 상가 임대료랑 권리금 시세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미라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왜 윤서가 그런 걸 알아보고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미라는 윤서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윤서야, 부동산에 무슨 일로 갔었니? 윤서의 얼굴이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분식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요. 가치를 왜 알아보려고? 혹시나 해서요. 나중에 확장할 때 참고하려고요. 윤서의 대답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교직 시절 동료였던 박 선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며느리가 좀 이상해요. 미라는 박 선생에게 최근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박 선생은 미라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며느리가 어떻게 이상한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예전과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박 선생은 미라의 예민한 감각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미라였거든요. 좀 더 지켜보시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미라 선생님 감은 대부분 맞더라고. 박 선생의 말이 미라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라가 분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윤서의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부인,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사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라는 분식점 문을 잠시 닫고 사돈과 마주 앉았죠.
사실은 제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럽니다. 사돈은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체 운영이 막혀서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얼마나 어려우신데요? 5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걸 못 구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해요. 5억이라니. 미라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 말씀을? 사부인 댁이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으니 혹시 아는 분 중에 돈 좀 빌려줄 분이 있나 해서요. 사돈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것도 애매했죠. 글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큰 돈을 가진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그런데 사부인 댁 분식점 자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권리금이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분식점 권리금을 묻는 사돈. 미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요즘 이런 자리가 귀해요. 상권도 좋고 접근성도 훌륭하고 잘만 하면 대박 날 자리예요. 사돈은 계속 미라의 분식점과 그 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값어치를 평가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사돈이 돌아간 후 미라는 윤서에게 물어봤습니다. 윤서야, 아버지가 사업이 많이 어려우시나 보다.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미라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네, 요즘 건설업이 워낙 어려워서요. 많이 힘드시겠구나.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 미라의 따뜻한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감사함보다는 다른 감정이 어리고 있었죠. 그날 밤 미라는 또다시 윤서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들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셨어. 윤서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언제 도와주겠다고 했나 기억을 더듬어 봤죠. 분식점 권리금만 해도 2억은 될 거야. 거기에 전세금까지 합치면 충분해. 미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윤서가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간만 좀 더 걸릴 것 같아. 어머니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셔. 고집이 세다니. 미라는 자신이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35년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인정받았던 온화한 성격이었거든요. 알았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 상대방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윤서의 어머니인 것 같았죠. 미라는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미라는 윤서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윤서는 분식점에 손님이 많이 올 때마다 매출을 은근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미라가 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유심히 지켜봤죠. 어머니, 은행 적금은 얼마나 들어두셨어요? 어느 날 윤서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미라는 당황했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냥 조금씩 모아둔 거 있지. 얼마나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도 적금 들려고 하는데 어느 은행이 좋은지요. 윤서의 대답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상하게 보였죠. 은행마다 비슷비슷하다. 미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죠. 요즘 부동산 투자도 괜찮다던데요. 어머니도 관심 있으세요? 부동산 투자라니. 미라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투기에 쓸 생각은 없었거든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어머니 집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윤서는 계속 미라의 재산에 대해 캐묻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제 확신했죠.
윤서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죠. 미라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하준이 영어 학원 보내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윤서가 본격적으로 미라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 교육비라는 명목이었죠. 얼마나?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50만 원이라니. 7살 아이 영어 학원비 치고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렇게 비싼 학원에 꼭 보내야 하니? 요즘은 다 그래요. 늦으면 따라잡기 어려워. 윤서는 미라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마치 손주 교육을 방해하는 고집쟁이 할머니인 것처럼 말이죠. 하준이도 가고 싶어 해요. 친구들이 다 다니니까요. 윤서는 하준이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미라가 하준이에게 직접 물어보니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죠. 하준아, 정말 영어 학원 가고 싶어? 몰라요. 엄마가 가야 한다고 해서요. 하준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와 분식점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했죠. 그런 하준이를 보며 미라는 확신했습니다. 윤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라가 우연히 윤서의 가방에서 발견한 서류 때문이었죠. 윤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미라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죠. 상가 권리금 시세표, 대출 상품 안내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라의 집과 분식점에 대한 감정평가서였습니다. 윤서가 미라 몰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재산 가치를 평가받은 것이었죠. 총 평가액 4억 5천만 원.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화장실에서 윤서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뭘 보세요? 윤서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들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 이게 뭐니? 미라가 서류를 들어보이자 윤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참고용으로 받아본 거예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왜 그런 걸 알아봐?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까 해서요. 상속세라니. 미라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재산 관리가 중요해요.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미라의 재산에 대해 캐묻고 관리 방법을 조언한다며 개입하려 했죠. 그날 밤 미라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윤서가 외출한 사이 조용히 윤서의 방을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책들, 대출 상품 비교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라의 집 평면도까지 있었습니다. 펜션 개조 견적서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미라의 집을 펜션으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과 예상 수익까지 계산해둔 것이었죠. 월 수익 예상액 300만 원. 윤서는 이미 미라의 집으로 장사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부터 윤서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분식점 정말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시고 힘드실 텐데요. 윤서는 이제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분식점을 그만두라고 압박했죠.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의 분식점은 미래가 없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나아요. 다른 사업이 뭘 말이야? 카페나 펜션 같은 거요. 훨씬 수익성이 좋아요. 윤서는 자신의 계획을 슬그머니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나는 지금 일이 좋다니까. 어머니는 너무 고집이세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고집이 세다니. 미라는 35년간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적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완고한 늙은이로 보이고 있었죠. 그날 밤 미라는 다시 윤서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너무 완고해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라니. 미라는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해봐. 할머니가 손주들을 사랑하는 걸 역이용하는 거야. 상대방의 조언에 미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좋겠다. 윤서의 대답에 미라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손주들까지 이용하려 한다니. 다음 날부터 윤서의 전략이 시작됐습니다. 하준아, 할머니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해봐. 윤서는 하준이를 시켜 미라에게 돈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하준이가 미라에게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돈을 왜? 장난감 사고 싶어요. 얼마나? 10만 원이요. 7살 아이가 10만 원을 달라니. 미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잖니? 1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니? 싫어요. 10만 원 주세요. 하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뒤에서 윤서가 시키고 있다는 것이 뻔했죠. 결국 미라는 10만 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윤서는 매번 다른 핑계로 미라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손주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윤서의 교육 아래 아이들이 할머니를 우습게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떡볶이 맛없어요. 하준이가 미라가 끓인 떡볶이를 먹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평소에 잘 먹었잖니. 엄마가 더 맛있는 떡볶이 있는 곳 알려줬어요. 아이는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윤서의 의도를 미라는 알 수 있었죠. 그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라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하준이가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하준이가 든 것은 미라가 아끼던 교직 공로패였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받은 소중한 기념품이었죠. 그건 할머니가 선생님으로 일할 때 받은 상이야. 뭔 상이에요? 할머니가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받은 거야. 하준이는 공로패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미라는 불안했죠. 하준아, 그거 소중한 거니까 조심히 해. 왜요? 이런 거 왜 두고 있어요? 촌스러워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윤서가 가르쳐준 말이었죠. 그건 할머니에게 중요한 거야. 저는 이런 거 싫어요. 하준이는 공로패를 바닥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미라가 황급히 말렸죠. 하준아, 안 돼. 그거 떨어뜨리면 깨져. 싫어요. 이런 거 치우세요. 하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미라가 하준이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준아, 할머니 말 들어야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방에서 뛰쳐나왔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준이가 이걸 떨어뜨리려고 해서.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을 댔다니. 미라는 그저 하준이의 손목을 살짝 잡았을 뿐인데 윤서는 마치 미라가 아이를 때린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나는 때리지 않았어. 손목 잡는 것도 폭력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이한테 함부로 손을 대요. 폭력이라니. 미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윤서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 때렸어요. 때리지 않았다니까. 하지만 하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동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준이가 왜 울어? 여보, 어머니가 하준이를. 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동현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하준이한테 소리 지르고 손목을 잡고 그랬어요.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나는 그냥 조심하라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하준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 보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현은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미라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엄마, 아이들한테는 좀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부드럽게 하라니. 미라는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서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윤서가 급하게 외출하면서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간 것이었죠. 미라는 거실 소파에 놓인 윤서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문제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해온 경험. 그 직감이 미라에게 이것이 기회라고 말하고 있었죠. 미라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하준이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미라는 먼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옥을 보았죠. 윤서야, 어머니가 오늘은 또 어떠셨니?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별일 없었어. 그냥 방에서 신문만 보고 있어. 윤서의 답장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되겠네.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니.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응, 어머니 재산 규모는 다 파악했어. 생각보다 많더라. 미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얼마나? 집이랑 분식점 권리금, 적금까지 합쳐서 4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 빚 갚고도 남겠네. 응, 충분해. 그런데 어머니가 쉽게 내놓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이라니. 미라는 무서웠습니다. 치매 걸린 것처럼 만드는 거 어때? 판단 능력이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하잖아. 치매라니. 미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어머니를 자극해서 이상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아들도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될 거고. 미라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좋아. 그럼 언제부터? 이번 주부터. 어머니가 화내고 소리 지르게 만들어서 손주들 앞에서 이상한 할머니로 만들 거야. 손주들까지 이용하려는 윤서. 미라는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 늙은이 머리채라도 한번 잡아야겠어. 그래야 확실히 겁을 줄 수 있을 거야. 머리채를 잡겠다니. 미라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조심해. 증거 남으면 안 돼.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는 치매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라고 하면 돼. 치매 때문에 헛소리라니. 윤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확인했죠. 통화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윤서와 어머니가 나눈 대화들이었죠. 그 늙은이 정말 고집이 세네. 윤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계획한 대로 하고 있어. 곧 성과가 있을 거야. 어서 해.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 시간이 많지 않다니. 무슨 뜻일까요? 아빠 빚 독촉이 심해져. 다음 달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 미라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윤서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이 모든 음모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미라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했죠. 윤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재산에 대한 집요한 관심, 부동산 조사,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윤서는 처음부터 미라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죠. 미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도 깨어났습니다. 35년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 그 모든 것이 이제 복수를 위해 사용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윤서의 휴대폰 내용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죠. 그리고 박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 예상이 맞았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미라는 박 선생에게 발견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미라 선생님, 당장 신고해야 해.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5년간 교육 현장에서 단련된 냉정함이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미라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으로 윤서를 심판할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미라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미라가 거실에서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이에요. 윤서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 어리고 있었죠. 아, 그래. 깜빡했네. 미라의 연기에 윤서는 속았습니다. 아니, 속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죠. 어머니, 요즘 자주 그러세요.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윤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라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해요.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서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죠. 며칠 후 윤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가스 불 끄는 걸 깜빡하셨죠? 윤서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가스 불을 끄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가 다 봤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동현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미라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윤서의 가스라이팅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박 선생의 도움으로 반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라 선생님,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건설업계 비리 전문으로 취재하는 사람이야. 정말이요? 그래, 소개해 줄게. 박 선생의 도움으로 미라는 기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서 아버지 회사 조사를 의뢰했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윤서 아버지 회사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불법 하청, 안전규정 위반, 자재비 편취까지. 온갖 비리가 다 나왔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미라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윤서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사돈 회사의 비리 자료까지. 이제 반격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기다렸죠. 그 타이밍은 곧 찾아왔습니다. 윤서가 SNS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라이브 방송 할 건데 같이 나와 주실래요? 라이브 방송?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팔로워들이 너무 궁금해해요. 윤서는 자신의 SNS에서 완벽한 며느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화목한 관계를 자랑하며 많은 팔로워를 확보했죠. 싫다. 왜요? 재미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SNS가 중요해요.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또 시대에 뒤처진다는 말. 미라는 이제 그 말이 지겹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 해보자. 정말이요? 감사해요, 어머니. 윤서는 기뻐했습니다. 완벽한 고부관계를 전국에 자랑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윤서는 몰랐습니다. 미라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윤서는 라이브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예쁘게 차려입으세요. 전국 사람들이 볼 거예요. 미라는 평소 입던 수수한 옷 대신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시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윤서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댓글창에는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35년간 교직에 계셨고 지금은 분식점도 운영하세요. 윤서는 미라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였죠. 그런데 요즘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건망증이 있으세요. 윤서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윤서의 질문에 미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지? 정말요? 그럼 어제 몇 번 식사하셨어요? 윤서는 미라를 치매 환자처럼 대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3번. 미라의 정확한 대답에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요즘 가끔 헷갈리세요. 윤서는 시청자들에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반격할 때가 온 것이었죠. 윤서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너는 내 재산이 얼마인지 아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미라는 윤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시청자들도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있었죠. 그럼 이건 뭐니? 미라는 윤서의 가방에서 찾은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건 내 집과 분식점 감정평가서. 내가 몰래 받아본 거지.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리고 이것도 봐라. 미라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윤서와 어머니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그 늙은이 치매 걸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지?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니?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봤는데 너 같은 애는 처음이야. 미라의 말에 시청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죠. 이 며느리 사기꾼 아니야? 시어머니 재산 노린 거네. 완전 계획범이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윤서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내가 내 머리채를 잡고 나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도 다 계획이었지? 미라의 폭로에 시청자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뭐니? 미라는 윤서와 어머니의 통화 녹음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늙은이 머리채라도 한번 잡아야겠어. 윤서의 목소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 이럴 수 있나? 그때 동현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현도 라이브 방송이 난리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동현아, 너도 들어봐.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미라는 동현에게도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윤서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치밀한 계획서까지. 동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윤서야, 이게 정말이야? 여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가 뭐야?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여보,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내 엄마를 속인 거야? 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동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윤서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동현의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동현은 분노로 떨고 있었죠. 그날 밤 윤서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준이와 소율이는 아빠와 함께 남기로 했죠. 아이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깐 할머니 집에 갔어. 너희는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미라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아이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준아, 소율아. 할머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미라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을 했구나. 하지만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요.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엄마 말을 들었을 뿐이야. 이제부터 할머니랑 새로 시작하자. 미라는 두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죠. 며칠 후 윤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새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윤서는 미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윤서의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미라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없다. 내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미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사랑까지도. 하지만 너는 내 모든 것을 짓밟고 나를 이 집의 짐덩어리로 만들었다. 윤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더 이상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미라는 신문에서 윤서 아버지 회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불법 하청과 안전규정 위반 등의 혐의였죠. 윤서 가족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라의 집에는 천천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동현은 회사에서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혼 수속을 밟으면서도 아이들과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동현은 매일 저녁 미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내가 속은 거지 나쁜 게 아니야. 미라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었죠. 하준이와 소율이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만들어주세요.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준이. 할머니가 맛있게 끓여줄게. 미라는 기쁜 마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미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몇 달 후 미라는 분식점에서 박 선생을 만났습니다. 미라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다니. 저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을 보는 눈하고 침착함. 그게 선생님의 무기였던 거네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저 제 곁에 남은 아들과 손주들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미라의 집 마당에도 따스한 봄볕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봄볕 아래에서 미라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동현은 이혼을 마무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죠.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소율이가 미라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소율이, 할머니가 너희를 어떻게 떠나겠니? 미라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분식점도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라이브 방송 사건 이후 미라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차 찾아온 것이었죠.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다니. 단골 손님들이 미라를 격려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라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라는 거실에서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 수 있었죠. 탐욕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지만 사랑과 용기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인간으로 바로 서게 한다는 것을 미라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미라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미라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